막시와 셀리 53. 오컬트에 매우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 사람의 친구가 와서 말했죠. 야, 너 저주의 키홀더라고 알아? 아니, 그게 뭔데? 야, 이거 오컬트판에서 지금 진짜 유명한 거야. 너 몰라? 처음 듣는데? 누가 이거 내 가방에 넣어놨어. 쪽지와 함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고. 좀 유치한 장난일 순 있겠지만 무서우니까 네가 버려주라. 너가 이런 거 잘 알잖아. 라면서 이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신 버려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이 지났을까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왔어요. 야, 이거 너 버린 거 아니야? 다시 내 가방에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저주 걸렸나 봐. 어떡해. 제발 도와줘. 라고 말해서 원래 저주가 걸린 물건은 버리려고 하면 더 힘이 강해지는 법이야. 그니까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그냥 일단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엄청 피곤하고 수척한 얼굴로 친구가 왔어요. 야, 나 어제 밤에 화장실 갔거든?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밖에서는 이런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간신히 열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편의점에서 밤샜어. 제발 그 키홀더 없어질 때까지 나랑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 같이 자면 안 돼? 그러자 친구가 말했죠. 내가 바쁜 거 알잖아. 같이 있어줄 순 없고 내가 찾아봤는데 이 부적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거래 하고 한 부적을 건네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친구는 더욱더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어요. 야, 이 부적 효과 없잖아. 이제 더 심해져서 내 방까지 들어왔어. 저 구석에서 날 노려보고 있다고, 그림자가. 그리고는 내 이름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모야, 모모야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게 더 센 부적이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 볼래? 하고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 벌어졌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환청이 죽어라 죽어라 계속 들린다던가 핸드폰 음성사서함에도 죽어라 라고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에 시달리던 친구는 자살이란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유품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키홀더는 제일 친한 친구였던 이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제서야 이 사람은 안도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다 진짜. 남의 집 열쇠 복사하고 뭐 음성 메모 남기고 가방에 넣어놓고 이런 짓 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얘가 단순해서 쉬웠지. 이걸로 나의 수집품이 하나 더 늘었네. 그 저주의 키홀더,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진정한 저주의 키홀더가 된 거잖아. 라면서 말이죠. 어떤 여자가 아파트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밤 12시까지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했는데 현관문에 들어갈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도 키를 안 가져왔는지 허겁지겁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문에 껴서 들어오게 되었죠. 뭐 그렇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이 있는 13층을 누르게 되었죠. 그런데 5층쯤 지났을까? 옆에 같이 탄 사람이 층수를 누르지 않는 거예요. 13층엔 우리 집과 옆집밖에 없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4년 동안 살았으니까 대충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괜히 무서워서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저 층 안 누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미 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행색을 살짝 봤는데 상당히 후줄근하고 손에는 어떤 돌돌 말린 종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진 그 여자는 왠지 13층에서 내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CCTV가 없는 복도로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맞다, 택배 안 챙겨왔네
라고 혼잣말을 살짝 중얼거리고 다시 1층을 누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13층에 먼저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그 사람이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무언가를 물어보기도 무서워서 그냥 문이 닫히고 1층으로 같이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허겁지겁 달려서 경비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경비실 쪽에는 경비 아저씨가 계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너무 평범하게 에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너무 대충 넘긴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경비실 반대편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다시 쳐다봤는데 그 남자가 3층 계단 앞에 유리창에 쪼그리고 앉아서 살짝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남자 아직 저기 3층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아유, 그냥 얼굴 붉힐 짓 하지 맙시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파트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사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아파트 문제가 참 많은 아파트더라고요. 퍽치기를 당하거나 무언가 도난당하거나 어떤 여자는 납치까지 당할 뻔했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걸 알면서 관리실에서 쉬쉬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땅값이 떨어진다나 뭐라나. 회사 동료가 해준 이야기예요. 회사 동료는 취직을 하게 되어 근처에 조부모님이 살던 주택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 집은 매우 큰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2층은 창고로 이용하고 1층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 밤도 그냥 평범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2층 집에 누군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 평소에 치매기가 있다나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냥 또 헛소리 하시나 보다 하고 대충 대답을 하고 문을 닫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실제로 2층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쿵쿵 소리에 그 할머니 말 진짠가?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슬쩍 보니까 진짜 사람 같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누구야? 하고 소리쳤는데 한 손에 식칼을 든 아까 그 옆집 할머니인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금방 출동한 경찰이 그 할머니를 체포해 갔어요. 경찰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대체 그 할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조금 섬뜩했어요. 아니 분명 그 할머니가 2층에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쪽이 듣질 않아서 자기가 지켜주려고 천장으로 침입을 했대나 모르나 그러던데요. 이 남자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마냥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었더라면 하고 말이죠. 지금부터 무혐의 타임! 이 이야기는 못집인 TV님께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어진 지 무려 109년이 되었는데요. 109년이 된 학교치고는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나름 튼튼한 학교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109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 학교는 이렇게 튼튼하고 아이들도 되게 많이 다니지? 저희 학교가 아이들이 평균 이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18년 정도 일을 해오신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 너희들이 다니기 전에 공동묘지였다? 그래서 이 학교 만약에 무너지면 공동묘지 터였던 흔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학교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지.
저는 괜히 이렇게 겁을 주는 아저씨에게 공포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묵묵히 학교를 다니던 중에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열 화상 카메라로 제 몸의 체온을 측정하거든요. 그날도 학교가 끝나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열 화상 카메라를 한 번 더 찍어야 되거든요. 어쩌다 보니 제일 마지막으로 하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열 화상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 텐데. 어쨌든 화상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열이 22도가 나왔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겠죠?